안녕하십니까. 예. 어, 임용닷컴에서 시작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과서 어, 분석반의 개강 강의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쭉 좀 분석을 해보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 교과서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꽤 오래됐네요. 임용닷컴이라는 학원이 처음 문을 열고 그때는 거의 학원 홍보 목적으로 학원 홍보를 참 요란스럽게도 했죠. 예, 그때만 해도 꽤 젊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가 시작이 되니까 그럼 또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또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그냥 공개를 하기로 했고요. 선생님들과 꽤나 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 강의가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고 재밌고 합니다. 어, 슬슬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음악 교과서를 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저는 자유롭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저작권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제가 이렇게 약간 공익에 기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여러 가지로요. 음, 방법은요. 교과 내용학 쪽으로 볼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교육과정과 함께 어떻게 할 것도 아니겠고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비평을 하거나 할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강의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교과서를 펴들고 지금이라도 중고등학교 교육실에 들어가셔서 뚝딱뚝딱 한 45분 정도, 50분 정도 학생들하고 수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십니다.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이 교과서를 보시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들 시험 준비용으로 교과서를 보시면 괜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되게 뭔가 어려운 것 같고 심지어 이걸 가지고 뭐랄까 이게 뭔가 대단한 것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이상해요. 보면 되는 거지. 이 교과서를 펴놓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를 수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그저 약간의 어떤 팩트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어떤 사실이 있다라는 걸 불러주는 건 그냥 공부를 조금 더한 제가 약간 거들어드리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가면 무슨 책이 있어요? 어디에 가면 무슨 악보가 있어요? 라는 정도를 불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조금 더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찾으시면 될 거고요. 크게 많이 도와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예, 그렇게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조금 뭐 표대를 꽂아드린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어, 처음엔 좀 많아질 거고 강의가 그리고 조금 갈수록 속도를 붙이고 약간 산만하고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빨라지는 만큼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빨리 가시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속도감을 붙여서 교과서를 좀 후루룩 살펴보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강의는 중학교 음악교과서 1, 2,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고등학교 음악 연주와 창작, 고등학교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이렇게 포함이 될 거고요. 음악과 미디어 교과서를 빼려고 합니다. 음악과 미디어 교과서 3권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기술적인 교과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권만 봐도 3권을 본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제가 이 교과서들을 펴놓고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각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의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는 것 같은 수업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저자분들께도 별로 네, 할 짓이 아니겠다. 면목이 없을 일일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께도 아니 뭐하러 저 사람 책을 저렇게 읽고 있지? 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권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선생님들께서 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별 제가 필요 없는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뺏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에서 출판되어 있는 음악사, 음악이론, 음악과 문화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사책은 음악사책대로, 음악이론책은 음악이론책대로 이미 그 책들의 두께와 책의 내용 자체가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심화반 책들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추려낸 정도의 책이므로 그 책들의 수업 내용을 끌고 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빼고 저희가 이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의 일부는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천재교과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수업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교과서만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좀 분명하게 보이실 텐데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빼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각 교과서는 교과서들마다 나름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들의 개성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시작하면 보시겠지만 그 교과서는 그 교과서들의 고유하게 좀 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교과서들의 특징들을 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맞춰진 수업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기껏 비싼 교과서를 샀는데 그 교과서를 다 살려보지도 못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살리는 부분과 살리지 않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보시기를 저는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교과서에서는 가창곡들을 좀 지나치게 많이 보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부분에서는 설렁설렁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그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에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가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다른 교과서에서 이 곡이 훨씬 더 잘 수록된 곡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교과서를 안 보고 다른 교과서에 가서 볼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곡은 다른 교과서에 훨씬 더 좋은 조성으로 좋은 형태로 볼 수 있는 교과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다른 교과서에서 다른 모양새로 그 곡을 보시게 될 때 훨씬 더 편하게 그 곡을 만나시게 될 거고요. 교과서들 중에는 유독 더 교육과정의 어떤 모양새를 잘 맞춰진 교과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교과서는 교육과정하고 맞춰보면서 같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몇 개의 교과서는 제가 미리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교육과정을 한번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함께 맞춰보면서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실 교과서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것은 교과서를 중학교부터 보시는 겁니다. 중학교부터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하염없이 교과서의 그 개미지옥에 빠지시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중학교부터 보시면서 차곡차곡 뭐랄까 교육과정의 그 계속성과 계열성을 경험하실 수는 있겠으나 저희는 그럴 만한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서 수업을 역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대충의 시간표가 저희가 가는 시간표는 고등학교 음악 그 감상과 비평, 뭐 연주와 창작 이런 순서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쳐나가면서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될 적에는 이제 중학교 내용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좀 줄여나가는 식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출판사별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출판사 뭐 미래엔 같은 출판사가 음악 감상과 비평, 고등학교 음악 그리고 중학교 2, 1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가 그냥 한 출판사에서 주르륵 나오는 경우 비상도 그랬나 뭐 이런 데들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 그 출판사 거를 주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쭈르륵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한 출판사를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악곡들이 중복되지 않고 그 출판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좀 줄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한 번에 살펴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들이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습을 위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서 올리게 될 텐데요. 문제는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수업을 해놓고 제가 문제를 내면 제가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겠지만,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수업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곡들을 골라서 거기서 문제를 내게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본 부분만 공부를 하시게 될 위험이 있어서 제가 어디를 수업할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서 문제를 내시게 될 거예요. 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 철저히 재능 기부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만 그냥 예전에 공부하실 때 스터디팀에서 내셨던 아주 유치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 쉬울 겁니다. 그냥 쉽게 문제를 내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고 단순해서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교과서를 가볍게 훑어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들 스터디팀에서 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쉽게 내서 한번 풀어보시는 정도로만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제가 수업하지 않은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강의와 마찬가지로 공짜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고요. 들어가시는 링크는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5번 공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강의도 무료이고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마저도 너무 귀찮으셔서 한꺼번에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이게 복사돼서 돌아다니는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매너는 있으시길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를 내시는 분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재능 기부시고 내시는 분들 중에는 뭐 나름 교과서 분석 같은 걸로 석사 논문 같은 거를 써보시겠다는 나름의 어떤 포부도 있으신 분도 계시는 만큼 좀 예의 있는 그런 좀 태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한꺼번에 다운받으셔서 파실 분 뭐 이런 PDF가 돌아다니는 그런 일은 안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부탁드린 분들한테 면목이 없는 일인지라 꼭 좀 부탁드려야 할 일입니다. 6번인데요. 제가 어떤 순서로 강의를 올리겠다라고 저 지금 업로드 일정보다 조금 일찍 찍고 있거든요. 업로드 일정보다도 훨씬 일찍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무슨 책부터 찍는다 그러고 너무 날짜가 이렇게 받으면 선생님들께서 그 책을 왕창 구하고 이러는 일이 참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픈 일정보다 일찍부터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첫 강의에만 책이 왕창 몰리고 하는 일을 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왕창 올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픈 일정을 하고 업로드 순서를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강의하게 될 교과서와 교과서 목록을 일단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가 총 11권, 음악 감상과 비평이 6권, 음악 연주와 창작이 2권, 음악과 미디어가 3권인데 수업 안 하고요. 음악과 문화, 음악사, 음악이론이 각각 1권씩인데 수업 안 합니다. 음영처진 부분 수업 안 하고요. 중학교가 14권, 음악 1이요. 그 다음에 음악 2도 14권인데 수업 안 합니다. 수업합니다. 이거 14권씩은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 뭐 하실 수도 있고, 뭐 고등학교 교과서만 보시겠다 이건 선생님들께서 이건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교과서를 확보하셔서 이 강의를 보시게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그냥 일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15 때도 그랬고 2022 때도 그런데 저는 전자칠판 이
화질 좋은 전자칠판에다 교과서를 확 펴놓고 선생님들께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일단 좀 보여드리고, 선생님들께서 교과서가 이렇게 컬러풀한 교과서를 보시면서 굉장히 호기심을 좀 가져보시고, 악보랑 보시면서 와, 저런 내용들이 있어서 나는 이 교과서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아,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저 교과서가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생각이, 저 교과서를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좀 개인적인 수준에서 친구들하고 공동구매라도 하셔서 몇 권씩 좀 나눠서 보시고 하시면,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그 네, 하드카피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접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가장 잘 기억에 나기 때문에 교과서를 갖고 계시는 거는 몇 권이라도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들을 꼭 가져야 합니까? 다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전이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것까지도 미루어 짐작하는 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몇 권이라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건 어떻게든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결정을 하실 일이고요. 제가 무조건 다 어떻게 하세요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교과서가, 2022 교과서는 올 컬러에 QR코드에 뭐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부담스럽기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워낙, 교과서가 대단히 공들여서 만드셔서 엄청나게 부담스럽기는 하실 겁니다. 자, 이건 선생님들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일단 이 강의를 시작을 해 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따가 교과서를 한 페이지씩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저자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고, 저희는 일단 뭐 이렇게 만드신 교과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좀 봐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교과서 뭐 한 권 한 권 볼 거고요. 좀 제가 드릴 조언이라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계열성, 계속성, 전이효과 이런 것들을 좀 노리기 위해 현명하게 교과서를 확보하시는 걸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몇 개의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있으시면 교과서의 QR코드 등을 활용을 하신다면 실기를 준비하시는데도 꽤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정말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실기학원을 수강을 안 하시는 것까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는 거를 하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자습용으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랄까, 유튜브를 들어서 나한테 도움이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지금까지 뭐 선배분들한테 물어보셔도 좋겠고요. 자신이 없으시면 뭐 할 수 없고, 저는 어떻게 해드릴지는 분명하고, 저는 자신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시작하는 걸 보시고 어떻게 돌아갈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개강공지를 대충 하고요. 저희 첫 번째 강의는 천재교과서입니다. 고등학교 천재교과서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천재교과서는 최은식 교수님을 대표 저자로 하시고 이수진 선생님, 많은 교수님들과 현직 교사분들께서 같이 쓰신 교과서입니다. 점유율이 꽤 높은 교과서로 알고 있고요. 이 교과서로 가보았습니다. 일단 이 교과서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곡들 중에 이게 완벽하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교과서에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그러니까 뭐 잠깐 한두 마디씩 나온 곡들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길이가 있는 악곡들을 좀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다른 교과서들도 비슷하긴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양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들에는 뭐 그 해외 민요, 세계 민요라고 할 것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통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서양 가창곡들 그리고 기악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오늘 천재교과서는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 곡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교과서별로 조금 무게를 실는 게 달라질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양 가창곡, 서양 기악곡, 서양 감상곡과 가창, 국악감상곡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서양 가창곡들이 조금 좀 많이 실려 있는 그런 교과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악곡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국악곡들은 글쎄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비해서 그렇게 뭔가 새롭거나 처음 보는 악곡이 많은가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 교과서들에 비해서 좀 처음 보는 악곡이라고 할 만한 악곡은 그닥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 교과서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으시거나 2015를 기반으로 해서 악곡을 많이 외워보셨던 선생님들이시라면 천재교과서에서 새로운 천재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새로운 국악악곡들을 발견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악곡들이 주로 좀 실려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책의 구성과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교재를 만드신 분이 이야기하시는 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가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창으로 시작이 되는 교과서입니다. 저희는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해상도로 이 책을 지금 일단 좀 스캔을 해서 전자칠판에 띄워놨는데요. 앞부분에 가창의 단원 학습 목표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노래 부르는 방법에 관련된 설명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말씀드린 대로 내용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저희는 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곡으로 김효근 선생님의 시작 설렘하면서 첫사랑이라는 첫 곡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교과서 분석반은 이런 걸 합니다.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제가 7차 때서부터 교과서를 보고 있는데 이런 교과서 처음 봤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교과서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교과서 페이지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QR들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이 QR을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정말로 반주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음원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음원에 노래하는 것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음원 노래하는 거 반주랑 같이 들어보시면 지금 여기서 적혀 있는 이 코드 반주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반주를 치세요. 그래서 실제로 반주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단순한 코드 반주를 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 곡은 B 플랫 메이저에서 시작이 됩니다. B 플랫 메이저에서 시작을 하고요.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 곡의 원래 반주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뭐 그 얘기 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오늘 이거나 합시다. B 플랫 메이저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곡에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첫 번째 우리 살펴볼 C7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볼까요? C7 코드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우리가 C7이라고 하는 코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단 7호함에 해당이 되죠. 왜 나는 우선이 없어? 라고 하면 제가 수업 준비하려고 그려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C7 코드는 장단 7호함입니다.
그래서 도미솔 C 플랫 코드가 C7 코드입니다. C7 코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게 바로 C7 코드이고 이걸 저희가 클래식하게 화성 분석을 한다 그러면 5도에 대한 5도의 7화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화음이 하나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화음이 하나 사용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화음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화음들이 사용이 되면서 자,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셔도 되겠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활용해서 들어보셔도 됩니다. 교과서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QR코드 사용해서 들어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한번 살펴봐야 될 화음은 요겁니다. G diminished 7이요. G sharp diminished 7입니다. G sharp diminished 7입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여기 굉장히 독특한 화음이 하나 사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G sharp diminished 7인데요. 우선 G sharp diminished 7을 한번 그려봅시다. G sharp diminished 7은 그냥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G sharp 음을 근음으로 해서 솔샵 C 레파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솔샵 C 레파로 해서 요렇게 그리게 될 겁니다. 솔샵 C 레파 요렇게 그리시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앞에 조표는 이렇게 되고요. B 플랫 메이저입니다. 선생님들 이 화음이 솔샵 C 레파가 이 상태로 도대체 분석이 되는 화음인가요? 다음에는요. C-7 즉 도, 미, 솔, C 플랫 이걸 그대로 분석하게 되면 2도의 7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2도의 7이 나오게 되고 얘는 그냥 원래 있는 화음이 되기 때문에 C-7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원래 있는 화음입니다. 근데 G 샵 디미니시 7 그러니까 감체 화음은 전혀 지금 보기에는 B 플랫 메이저에서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는 화음이죠. 얘가 이대로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라, 도, 미 플랫 즉 7도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7도 위에 감칠?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얘는 이 상태로 두면 현실적으로 조성 화음 안에서는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화음이 지금 그렇다면 그냥 재즈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좀 뭐 아무렇게나 멋부리기 위해서 그냥 만든 화음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얘를. 얘를 내추럴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잠깐 제가 빼먹었네요. 앞에 조표가 있으니까요. 내추럴로 만들어줄게요. G샵, G샵, C 내추럴, 레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선생님들 얘는 잠깐 우리가 라플렛으로 얼른 생각을 바꿔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명도금 표기에 의해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C 내추럴, 레, 파, 라플렛 요렇게요. 얘는요. 2도 위에 감칠화음이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저희가 G샵 디미니시 7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얘가 B 디미니시 7을 쓴 거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B diminished 7을 쓴 거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G 샵 음은 A 플랫과 같은 임용동음 표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바꾸어 준다면 뒤에 나오는 C-7과 충분히 조성적인 관계를 잡으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G 샵 diminished 7은 전혀 의미 없는 화음이 아닙니다. 전혀 의미 없는 화음이 아니고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화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결해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 작품이 뭐 김효근 선생님의 연가곡 사랑에 수록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선생님들께서 읽으시면 되고요. 저희는 눈에 띄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F7 코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F7 코드라고 이야기하면 F음과 A, C, 그 다음에 E 플랫으로 구성되는 장단 7화음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 플랫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런 이야기 정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하고 저는 지금 이 곡을 가지고 좀 특징적인 코드에 관한 진행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마중입니다. 마중은 허림 작사, 윤학준 작곡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인데요. 마중이라는 악곡입니다. 마중이라는 악곡은 선생님들하고 한번 언제 봐야지 했던 굉장히 유명한 코드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코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무슨 조성일까요? 일단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선생님들 조가 뭡니까? D 메이저입니다. D 메이저 악곡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앞에 아주 깜찍하게 생긴 화음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죠. 선생님들 이 화음을 한번 코드에 맞춰서 화음을 한번 쌓아볼까요? G#-7에 이거 뭐라고 하나요? 플랫 5라고 부르는 화음이 등장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G#-7 앞에 플랫 5 그려봅시다. 파샵하고 도샵을 하나 그려놓고요. G샵을 근음으로 적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G#-7 코드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G#-7이라고 하면 단3도 위에 장3도 그리고 그 위에 단3도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단3도 헷갈리시면 뭐 해보시라고 했나요? C 메이저라고 치고 단3, 장3, 단3 이렇게 된 게 -7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3, 장3 그 다음에요. 단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솔샵, C, 그 다음에 레샵, 파샵. 어차피 파샵이 조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되죠? 단7 화음이 됩니다. 솔샵 C, C, 레샵, 레샵, 파샵 이렇게 해서 단7 화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G샵 마이너 7이 됩니다. G샵 마이너 7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플랫 5 이렇게 달게 됩니다. 플랫 5는 뭐죠? 오음을 반음 낮춰 라는 뜻이 되죠. 오음을 반음 낮춰 라고 하면 기껏 따라놨던 얘를 떼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형태가 된다고 했나요? 하프 디미니시 세븐의 모양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재즈를 배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클래식에 민감해졌기 때문에 하프 디미니시 세븐이라는 말을 제법 알아듣지만 원래 정통파 재즈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세븐의 플랫 5라는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세븐 플랫 5 쓰지 않으면 요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너스 세븐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하고 5를 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생님들 이게 고래짝에 한 20몇 년 전쯤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펑 나왔으면 언젠가 선생님들 괴롭히려고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화성학 거의 첫 시간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D 메이저에서 솔샵, 시, 레, 파샵이 나오면서 요런 화음이 하나 나와서 G샵, 마이너스 7, 플랫 5가 나왔습니다. 요런 화음이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프 디미니시 7을 마이너스 7세 플랫 5 하는 모양으로 화음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코드 한번 가볼까요? 얘입니다. 자, 얘가 지금 라도미솔인데 먼저 요거부터 좀 그려놓고 가볼까요? 라 도샵 미솔이에요. 라 도샵 미솔이면 5도의 7인데 5도의 7인데 지금 슬래시하고 우리가 흔히 분수 코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게 분수 화음, 분수 코드라고 부르는 것인데 요건 무슨 얘기다? 베이스에 솔이 온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베이스 사정이니까 뭐 우리가 그것까지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베이스에 솔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솔이 온다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생님도 요거를 저걸로 바꿔봅시다. 뭘로 바꾸느냐? 화성기호로 한번 바꿔볼까요? A7은 D 메이저의 5도의 7화음입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솔샵 시레파는 우리가 솔샵 시레파 샵은 설명이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5도 위에? 요걸로 설명이 가능하죠? 반감 7로요. 5도에 대한 7도의 반감 7화음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교과서 분석을 왜 악곡을 하느냐? 왜 제가 음악사, 음악이론, 음악과 문화, 음악과 미디어를 안 하느냐? 예,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확인이 가능하시죠? 저희 이런 거 하려고 교과서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 교과서들은 제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갑니다. 자, 되셨죠? 이런 거 볼 겁니다. 요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음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 화음이 라도미 솔인데 솔이 베이스로 오니까 5도의 2사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싶다면 네, 그거 너무 좋습니다. 5도의 2사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해볼까요? 선생님들 이게 5도의 2사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다음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이게 5도의 2사단 말입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5도의 2사. 그러면 D는 1도가 되겠죠. 근데 걔가 베이스에 F샵이 온답니다. F샵이 오면 이건 뭐다? 1의 6이다. 얘들 보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5도가 자리바꿈을 합니다. 5도가 마지막으로 자리바꿈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3전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1전위, 2전위, 3전위, 3전위가 되겠죠. 5도의 2사. 5도의 2사가 마지막에 솔이 오면 얘는 반드시 어디로 내려간다? 바샵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돼서 5도의 2사는 자리바꿈을 하게 되면 언제나 1전위 상태로 내려갑니다. 이거 기출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해볼 수 있겠죠? 네, 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할 얘기가 생겼습니다. 얘 좀 이야기해 볼까요? 레 파샵라 1도예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1의 6입니다. 맞아요. 얘는 D 코드인데 F샵이 바닥에 와 있어요. 이거 맞거든요. 근데 그 다음 애가 D 마이너 코드래요. 그러더니 F가 바닥에 와 있대요. 상황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우리식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라고 부르죠? 차용이라고 부르죠. 차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코드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차용이라는 상태입니다. 차용이라는 상태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를 하고 와서 괜찮은데 선생님들께서는 오선지가 있는 포스트잇이나 뭐나 좀 있으셨으면 편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바로 요겁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F샵 sus4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음을 구성하는 음이 무엇일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F샵 sus4로 되어 있는 화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한번 알아서 적어 보십시오. 이제 좁아서 조표 안 적겠습니다. 조표 안 적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적겠습니다. F샵 sus4는요. F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C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도 위기 때문에. 근데 그게 C샵인지 뭔지 알게 뭐야 라고 하시면 아니 그냥 C예요. C고요. 그리고 이 조에 있는 도샵입니다. 도샵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저희 조표에서 나왔죠.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될 F샵 7이 나오니까 라샵으로 해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될 코드는 F샵 7이어서 파샵, 라샵, 도샵, 미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사음에 해당하는 4는요. sus4에 해당하는 B음은요. 라샵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sus4에 해당하는 N은 F샵으로부터 4도 위의 음인 B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4는요. 3음에 해당하는 라로 해결이 될 텐데요. 라로 해결이 될 텐데 라가 아니라 라샵이에요. 라샵이에요. 자, 한 개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한 개씩 좀 풀어볼게요. 뭐부터 풀어가 볼까요? 왜 라가 아니라 라샵인가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F샵 7이라고 되어 있죠? F샵 7은 거기부터 갈게요. F샵 7은 파샵, 라샵, 도샵, 미. 즉 파샵, 라샵, 도샵, 미 장단 7화음으로 구성되는 화음일 거라서 라샵으로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빠를 것 같아서 얘부터 말씀드릴게요. F샵 7이라는 코드는 파샵, 라샵, 도샵, 미 무조건 장단 7화음이에요. 다른 화음일 리가 없어요. F샵 7, C7, G7 반드시 7 코드는 장단 7화음이에요. 그러니까 F샵 7은 파샵, 라샵, 도샵, 미여서 라샵으로 해결될 거라서 얘는 C에서 라샵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라샵으로 갈 거예요. 됐죠?
이제 그 문제는 해결. 그러면 source4 이야기 해볼게요. 이음으로부터 사도위. 사도위. 그래서 F샵으로부터 사도위에 그러니까 사도위에 시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하셔야 될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이기도 해요. 보통 클래식에서 source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계류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화음에서 있었던 음이 여기서 계류가 되어서 그리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나? 예비라고 하죠. 여기서 예비가 있어서 계류를 이루고 예비에서 계류를 이루어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류가 있어서 해결이 A 샵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예비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B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야 여기서 B를 받고 그 다음에 A로 해결이 날 테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실용음악에서 없습니다. 그냥 서스예요. 그리고 그냥 서스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는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뭐라고 부른다? 강박에서 이렇게 불협화를 일으켰다 해결을 하면 이건 서스가 아니라 뭐죠? 아포지아투라죠. 근데 아포지아투라고 안 부른다. 그런 개념은 없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서스라고 부른다. 이런 게 그동안 잘 없었다. 이런 개념이 잘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들 봐주셔야 되겠다. 혹시라도 나오면 쓰자. 혹시라도 나오면 씁시다. 선생님들 그동안 저희 교과서들에요. 이런 거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있어도 잘 눈에도 안 띄었었고요. 이렇게 대중음악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교과서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준비 안 된 서스 개념, 예,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제가 이런 거 대중음악 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냥 저희는 듣기 좋으면 써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개념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게 서스냐? 그냥 서스래요. 예, 그냥 서스랍니다. 그러니까 두고 쓰시면 됩니다. 예, 이게 클래식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포지아투라 개념인데 그냥 강박에 이렇게 뿅 하고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을 수도 있죠. 앞에 같은 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도 상관없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다. 참 특징적으로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재교과서는 앞에서부터 이 곡 두 개가 딱 양옆으로 펼쳐지면서 그냥 바로 코드가 그냥 눈에 바바박 들어오는 곡들이 두 개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과서는 그냥 저하고 그냥 가창곡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교과서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 교과서를 제가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천재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요것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기가 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혹시라도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하고 있다 보니 또 이런 교과서들이 또 눈에 들어오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교과서의 코드들을 좀 더 이거 아니어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하고 장화음, 단화음을 가지고 더 두드리고 있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장화음, 단화음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장단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7, 뭐 마이너 7, 메이저 마이너 7은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할 일이시고 나머지 코드들 좀 특징적인 코드들만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들을 보시되 지금 두 악보에서 그동안 보시던 거로는 참 특이하다 싶은 아이들을 좀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악곡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악곡입니다. 바람의 빛깔인데요. 바람의 빛깔이라는 제목으로 붙어있는 이
악곡은요. 넘겨보시면 1995년에 개봉한 포카혼타스 삽입곡이다라고 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곡은 오래된 곡이에요. 그래서 포카혼타스 관련된 악곡으로 이미 나와 있었고 정말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보실 악곡이고 보시다시피 진짜 코드 단순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앞으로도 몇 번 더 보시게 될 악곡이어서 얘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박자 이야기가 잠깐 좀 나오는 것 빼고는 별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와 음악의 만남이라고 해서 별해는 밤이 나와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다른 거 말고 선생님들 요거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야기나 하면 모를까 특별히 더 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너무 예쁜 사파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뭐 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2017년에 발표된 곡이니까 굉장히 좀 최근 악곡이기는 하죠.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 선택하신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좀 하시기는 했는데 예, 거의 초견으로 불러야 될 악곡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기는 했는데 그거 빼고는 그렇게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어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스테디셀러라고 해야 하나? 남촌입니다. 남촌은요, 선생님들, 제가 이 곡은요, 지금 이게 2부 합창으로 실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 악보보다는 선생님들 요거 3부로 나뉘어 있는 악보가 나중에 보이실 거예요. 뭐냐면 산 넘어 남촌에 누가 살길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꽃이 피는 하면 꽃이 피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를 호모포니 요 부분은 폴리포니 요렇게 되어 있는 악보 있거든요. 그거 나올 때 보시죠. 예, 그거 나올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 빼고는 되려 이 곡은 이 악보보다는 그때 나올 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지금 이 악보 가지고는 그닥 드릴 말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산의 살리라가 2개의 악곡이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이 악곡은 뭐 그닥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아름다운 5월에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연가곡의 첫 번째 곡입니다. 아름다운 5월이라는 악곡이고요. 아름다운 5월에 아름다운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통 우리 교과서의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악곡들이 그 번안한 가사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원어 가사를 많이들 실어주는 것이 또 이번 교과서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프린트 한번 봐주시죠. 프린트 2번째 페이지입니다. 자리가 좀 뭐해가지고 제가 2번째 페이지에다가 이걸 갖다 놨는데요. 요게 원키입니다. 요게 원키고요. 요거를 원키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요게 원키고 그래서 요게 시작할 때 F샵 마이너로 F샵 마이너의 4도의 6으로 해서 시작하는 걸로 요렇게 원키로 그리고 기출입니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노량진에서 거의 인디안 기우제를 드린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던 곡 중에 하나였는데 교과서에 계속해서 이렇게 실리고 있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게 원키였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보이는 김에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들하고 이 곡 보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 곡인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그냥 조표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상태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좀 할 얘기가 많은 곡입니다.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라는 악곡은요, 말 그대로 곡이 애매한 조성에서 시작을 하고 그냥 계속해서 시인의 사랑이라는 곡답게 곡을 완전히 완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한 장 이렇게 노래하고 마치 시집이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계속 연속되게 부르는 곡과 곡 간의 연속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악곡이에요. 그런 연가곡이에요. 그래서 이 연가곡은 시작할 때도 막 1도로 꽝 하고 시작하는 느낌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요. 끝날 때도 그렇게 끝내는 걸 큰 특징으로 합니다. 실제 악곡은요. 요렇게 잘 안 만들고요. 2절이 똑같기는 하지만 도돌이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연결시켜 가지고 2번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뭐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곡이 1도로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반종지로 끝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이 곡이 지금 첫 코드부터 되게 헷갈리는데 무슨 조인지는 알아보시겠습니까? 일단 F 메이저는 아닌 것 같고 D 마이너거든요. D 마이너입니다. D 마이너인데 얘가 첫 코드가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오른쪽 선율보다는 왼손에서 반주형에서 나타나는 코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시레로 잡으셔요. 솔시레로 잡으시고요. 그래서 4도의 6으로 잡으십시오. 4도의 6으로 잡으셔서 솔시레로 잡으시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얘가 도약을 했는데 상행을 해서 해결을 하는 너무 이상하게 생긴 아포지아투라. 이렇게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라에서 울려갖고 아래로 해결을 하는 아포지아투라. 그래서 이 곡에 유독 많이 사용되어 있는 비화성 음이 바로 아포지아투라가 되도록 그리고 얘도 도약을 해서 해결을 하는 아포지아투라 이렇게요. 전타음이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놓고 나면 4도의 6에서 5도 7으로 라도 미 솔로 해결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실 수 있고 라도 미 솔이 된다면 여기서 얘도 아포지아투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라도 미 솔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4도의 6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앞에선 이번에 한번 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류가 되겠죠. 서스펜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서스펜션이 되고 역시 아포지아투라가 되고 그리고 솔시레니까 역시 아포지아투라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다시 라도미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됩니다. 4도의 6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그냥 서스펜션으로 잡아 놓으면 되는데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제가 D마이너로 일단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아 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D마이너로 잡아서 딴딴 띠라란 하면서 도샵이 사용된 거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도샵을 잡고 D마이너를 보시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단을 보시면 딴딴 빰빰빰빰빰빰 딴딴 딴딴딴딴딴 빰빰 하고 나오는 성악의 멜로디를 한번 봐주세요. 딴딴 딴딴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딴딴 두 번의 멜로디와
왼손에 나타나고 있는 반주, 특히 왼손에 나타나는 솔도 노파, 솔도 노파, 도도 파파, 도도 파파 나타나고 있는 멜로디를 보니까 도샵을 더 이상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멜로디 움직이는 모양새를 싹 보시면 이제 여기를 더 이상 D마이너로 볼 수 없다는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이제 여기는 무슨 조로 보는 게 좋을까요? F 메이저로 보셔야 돼요. F 메이저로 보셔야 돼요. 더 이상 누가 봐도 여기는 D마이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F 메이저로 보시게 됩니다. F 메이저로 이렇게 공통화음 전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도미솔 시 플랫, 파라도, 파라도. 그리고 그냥 귀찮은 음들을 다 아까 제가 잡았던 것처럼 아포지아투라 처리를 하시면서 툭툭 다 빼내시면 다 아포지아투라 처리하시면서 너도 아포지아투라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빼버리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솔시레의 도미솔 시 플랫의 파라도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자 선생님들 랄라 솔솔시 레미파 랄라 솔솔시 레미파 이렇게 해갖고요 5도의 7 1도 뭐 2도의 6 해서 5도의 7에 1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그냥 F 메이저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비화성음 처리를 턱턱 해버리시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 하는 데까지 이렇게 뚝 잘라갖고 F 메이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공통화음 잡으셔도 되고 뭐 안 잡으시려고 그냥 빼버리셔도 되는데 공통화음 잡기가 좀 애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파솔솔랄라 토시 하고 나오는 멜로디 보시지 말고 파솔솔랄라 토시 하는 부분은 멜로디는 멀쩡해 보여요. 시도도레 시도도미레 하는 부분도 멜로디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 뭐냐면 여기 반주가 문제입니다. 반주가 뭐가 문제냐면 도미솔 레파라도 솔시 요렇게요. 뭔가 무슨 조성인가가 얼핏 생각나게 만드는 희한한 느낌이 이렇게 좀 드시지 않을까요? 도미솔 레파샵 라토 요렇게요. 솔시 요렇게 되면 여기 뭔가 무슨 조성인가가 살짝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바솔솔랄라 도시 이렇게 해서 바솔솔랄라 도시 여기가 무슨 조성이 하나 살짝 나타나는 느낌? 레 파샬 라도와 솔 시 플랫만 가지고 가볼게요. G 마이너. G 마이너에 4도의 6, 레 파샬 라도, 그 다음에 솔 시레 요렇게 나타나면서 다시 솔 시레에 얘도 그냥 요렇게 가서 다 아포지아투라처럼 붙는 요런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여기도 파라도미 플랫 5도의 7 시레파가 1도로 가는 B 플랫 메이저의 형태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억지 같아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도 여기 보시면 솔솔랄라 도시 이렇게 됐잖아요. 시도도 미래 3도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G음에서 B플랫음으로 올라가면서 3도 위에서 똑같은 동형 진행이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살짝 올라가서 동형 진행에 의해서 조를 바꾼다라고 보시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걸 보실 필요가 없이 그냥 조를 바로 전조한 걸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여기서 걱정이냐 하면 이걸 B 플랫 메이저로 보는 것까진 그렇다 치겠는데 여기에 B 플랫, 솔 플랫 요 놈이 문제예요. C 플랫 얘 도대체 어떡하죠? 얘를 도대체 어떡하죠? 라고 하시면 얘는
원래 B 플랫 메이저에는 이런 애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왜? 사도는 장화음이어야 되는데 차용입니다. 차용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왔지 뭐예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께 약간 제가 이 풀이는 거의 표준이므로 살짝 외우셔도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게 바로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차라리 나으실 수도 있는 악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요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냥 차라리 외우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차원에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보시기에 어리석다? 이런 걸 못하러 어떻게 외워? 뭘 외워? 이런 거를? 라고 하신다면, 아니, 외우시는 게 차라리 나으실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부터 보시면 4도의 6에서 5도의 7로 나타나는 이 진행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행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를 실제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진행이 뒤에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다시 반복이 되면서 여기 뒤에서 다시 솔시레에서 라도미로 라도미 솔까지 이렇게 반복되면서 다시 끝나게 될 거거든요. 끝날 때도 라도미솔로 끝나요. 그러니까 반종지로 끝이 나요, 이 곡이. 이렇게 해서 끝나고 다시 두 번째 악곡으로 연결이 되고 두 번째 악곡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돼서 약간 막 던지듯이 그냥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곡이에요. 두 번씩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화성학 그 난이도로 한다면 극악의 난이도이긴 해요, 얘가. 그렇기는 한데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봅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왜죠? 라고 하시면 이건 왜죠? 이게 원곡이니까요. 이게 기출이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게 기출입니다. 아시죠? 화성은 변하지 않아요. 조표만 변하지. 조만 변하지 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옮겨서라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당연히 이대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응용하셔서 조만 바꿔가지고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 시간이 무지 드는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한번 풀어보시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풀어드렸습니다. 풀어보실 만한 뭐랄까 동기부여는 충분히 할 만한 악곡이고요. 글쎄요, 요거하고 뭐 무슨 5월 아침인가 뭐였나? 아름다운 여름 아침인가? 하여튼 그렇게 두 개를 그거는 그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앞에 있죠. 왜 임영동음으로 독일 육화음 푸는 거요. 그거랑 두 개 정도는 작곡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한 번씩은 풀어보는 악곡이거든요. 선생님들 우리 똑같은 조건이 되게 한 번씩 풀어놓읍시다. 그래서 풀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예.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협박질로 이렇게 제가 협박질을 자주 하죠.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한 번씩 좀 봐주셔야 되는 악곡이라서 오늘 첫 시간에 좀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5월에 라고 해서 악곡 제목하고 뭐 이 가사 좀 제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발 그 노량진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전설 같은 그 5개념들이 있어요. 예술 가곡하고 가곡이 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가곡하고 예술 가곡 똑같아요. 리트로 번역을 하고요. 사람들이 옛날 음악사에서 리트라는 말을 옛날부터 하도 써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이삭이라고 하는 16세기 작곡가도 리트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앞에다가 좀 구분하라고 쿤스트리트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리트하고 쿤스트리트가 다른 게 아니고요. 시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19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발전시킨 게 리트 혹은 쿤스트리트예요. 자, 지금 대표적인 악곡들로 여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뭐 보고 계신 악곡들이 있고요. 포레는 프랑스 작곡가고 대표적인 작품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시조 동창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평시조 동창이가 오른쪽에, 왼쪽에 우조 초수대업, 초삭대업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은 가곡이고요. 오른쪽은 당연히 시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는 건 이건데요. 이 교과서는 이게 표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교과서들이 이걸 표시하지 않지만 지금 천재 교과서에선 이걸 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보죠. 선생님들 저희 보통 같은 요성이라고 해도 황은 그냥 옆으로 떠는 거, 그리고 중은 약간 올려서 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떠는 표시, 올려서 떤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올려서 떠는 표시가 지금 잘 돼 있는 거예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임을 흘러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또 임을 흘러내리는 표시가 그렇게 썩 잘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중을 살짝 올려서 떠는 표시들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교과서에서는 그 표시들을 제법 잘 해놓은 이 모습이 좀 보여서 요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을 세기 위해서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북편을 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무릎 짚는 표시 이런 것들도 되어 있는 것도 하나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조하고 가곡을 좀 표시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창이하고 초수대어 표시를 해놨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여기다가 뭐 해놨는지 보이세요? 뭐 해놨는지? 번호를 좀 적어드릴까요? 1 동창 하나 둘 셋 넷 4 2 그 다음에 16, 15, 14, 13, 12 8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1, 2, 3, 4 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6, 15, 14, 13, 12 야, 야. 이걸로도 한번 인디안 기우제를 드려볼까요? 나올 때까지 찔러보는 게 저의 인디안 기우제인데요. 인디안들이 비 올 때를 기다리면서 인디안 기우제를 드리는 게 바로 나올 때까지 찔러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교과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거 하고 있으면 언젠가 나올 겁니다. 가곡하고 시조는 가사 붙는 자리가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유독 좀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이럴 때가 없었거든요. 지금 가곡은요. 1, 4, 12, 4, 12 이런 식으로 하면서 초장에 가사 붙이는 자리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눈에 띄거든요.
1, 4, 12, 4, 12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 조금 더 외우실 수 있다면 좀 더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2장까지라도 외우시기를 제가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1, 4, 12, 4, 12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거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창이 밝았느냐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붙이고요. 자, 그렇다면 시조는 아예 그냥 너무 빤해서 안 그려서 드렸는데요. 시조 초장 한번 가볼까요? 시조 초장은 1, 그 다음에요 4, 그 다음에요 1, 4,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요 노고질이 1 무조건 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6에 붙고요. 그 다음에 8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돼요. 8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 4, 1에 붙습니다. 14, 146, 16, 8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1에 붙습니다. 이건 이미 2012년에 나왔었어요. 시조 초장은 이미 붙을 때까지 붙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고 뭐 나왔고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가사 붙는 자리 초장의 끝에 오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저는 한번 걸어본다 요거를 한 번쯤 좀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린 프린트 첫면, 첫 번째 면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 요겁니다. 올해 첫 번째 페이지 동창이 평시조 아까 보신 교과서 요면이고요. 여기요. 중으로 끝난다. 중으로 끝난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은 여기 끝나는 초장 끝나는 기억번에 들어가야 될 율명이 뭐냐 하는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이야기 하려고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초장의 음들 정도는 한번 이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이고 이제 뭐 올해는 더더군다나 서울에서 시조가 부르는 걸로 아예 나왔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당연히 좀 알아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켜놓고 좀 들으시면서 흥얼흥얼이라도 좀 멜로디를 좀 익혀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멜로디 좀 들어서 익혀놓는 거를 좀 이제 습관처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23페이지 아래쪽에 오시면 가곡하고 시조는 흔히 우리가 시조시라고 부르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도 배우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를 초장으로 하고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를 종장으로 하고 제 너머 사래긴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라고 하는 것을 종장으로 하는 시조시를 어떻게 나누어 부르느냐에 따라서 시조도 되고 가곡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시조하고 가곡을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 부르면 시조라는 음악 형식이 되고 그것을 1, 2, 3, 4, 5장으로 나누어 부르면 가곡이 됩니다. 근데 가곡은 전주에 해당하는 대여음과 중여음이라고 하는 간주가 있게 되겠죠. 이것을 흔히 말하는 줄풍류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가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1, 2, 3, 4, 5장으로 나누어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시조는요. 되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좀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부르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다가 하나니를 부르지 않고요. 가곡은 끝까지 다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좀 차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저 대여음을 전주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악곡의 후주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일단 이 표를 정도 좀 봐주시는 걸로. 그래서 초장을 1, 2장에 나누어 부르고 중장을 3장으로 부르고 종장을 4장, 5장으로 나누어 부르는데 제너머라고 하는 것을 4장으로 부른다 정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악곡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제너머거든요. 그래서 시조를 부르실 때도 종장의 이 제너머 부분이 음역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가곡을 부를 때도 4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좀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악곡이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선생님들 이 노래는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QR코드로 들어보셔도 되겠고, 그 열린 음악회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오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저는 탈리모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해서 오늘도 진짜 많이 나오는 악곡인데 지금 당장은 안 보일 겁니다. 다만 저랑 이거나 하시죠. 아카펠라. 내 책에는 왜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저기는 표시가 돼 있지?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표시해 놓은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화음을 맞춰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카펠라는 원래 카펠라가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아는 무엇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이어서 교회식으로라는 뜻이었어요. 교회식으로. 그래서 아카펠라는 원래 교회에서 무반주로 노래한다. 교회에서 무반주로 노래한다 라는 뜻이어서 교회식으로 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교회식으로. 그래서 교회식으로 노래하는 게 무반주로 라는 뜻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원한 말이었는데 이 말이 현대에 와서 무반주 합창곡을 부르는 말로 와전이 되었고 교회라는 뜻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카펠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라는 말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무반주로 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그 정도 이야기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대 위 극음악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선생님들 프린트 좀 한번 보시죠. 프린트 3페이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 3페이지에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교과서에서 보고 계시는 28페이지에서 보고 계시는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 라시아키오 피안가 라는 악곡의 본키, 원래 키 악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놓치지 마시고 얘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와 함께 이 악보도 같이 좀 봐주세요. 우선 이 악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페라는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 나옵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는 핸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오페라입니다. 핸델이 영국을 방문을 했을 때 공연했던 오페라인데요. 핸델이 자기가 그 이태리에서 오페라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활동을 하는데 핸델이 원래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이 오페라가 정말 인기가 없는 나라여서 별로 자기가 안 먹혀요. 그러다 보니 약간 좀 방황하고 있던 시절에 영국에서 너무나 인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 그냥 영국에서 살아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 오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영국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게 만든 인생의 큰 전기를 만든 오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기억하시고 리날도는 11세기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페라이다 라고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 29페이지에는 리날도의 주요한 등장인물과 그들의 인물의 관계도 잠깐 설명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마법사도 등장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요. 오페라 세리아다라고 하는 걸 봐주세요. 오페라 세리아고요. 그래서
리날도라고 하는 십자군의 영웅과 뭐 그의 연인 알미레나라나 뭐라나 뭐 하는 여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어지간하면 네이버를 보시지 말라고 제가 맨날 잔소리를 합니다만 오페라의 주요한 줄거리는 네이버 같은 걸 좀 확인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들, 저는 이 피 같은 시간에 오페라 줄거리를 뭐 어쩌고저쩌고 할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예, 그래서 뭐 적국의 왕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고라고 애원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어쩌고저쩌고를 잠깐 예, 하여간 그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왜 지금 이 악보를 왜 드렸느냐라고 하면 먼저 이 곡은 어느 지역엔가 실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가 전주랑 뭐 만들어서 치고 뭐 하고 한 다음에 전주랑 다 만들어서 치고 레시타티브부터 불러서 오페라 아리아까지 붙여서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 이 교과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잘 봐주시고 뭔 얘기냐, 많은 교과서들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곡이 되려면 레시타티브가 있고 아리아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교과서처럼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레시타티브가 붙고 아리아가 붙는 형태로 된 게 원곡이고 원악곡의 형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서에서 혹시 레시타티브가 없이 준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레시타티브가 있고 아리아가 붙는 게 원형이다. 원형이다. 그 얘기를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 레시타티브가 붙고 아리아가 붙는 건 좋은데 천재교과서는 원키로 안 줬다. 원키로 안 줬다. 원키는 얘다. 원키는 F조로 시작하는 얘가 원키다. 그래서 원키 악보를 드리느라고 제가 굳이 옛날 악보를 찾아가지고 옛날 악보로 좀 드렸습니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레시타티브가 있고 원키가 F 메이저로 시작을 한다. F 메이저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얘가 A고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얘가 A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교과서로는, 저희 프린트로는 여기요. 빰빰 빠밤빰 하고 나오는 딴딴따따리라 하고 나오는 요 부분이 B입니다. 요 부분이 B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여기 보시면 다카포 알피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다카포 알피네. 근데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DS 해놓고 알피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디로 표시를 해놨느냐 하면 교과서에서는 여기다가 세뇨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좀 합시다. 다카포 아리아. (17세기) (18세기) 바로크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18세기) 넘어왔어도 상당 기간 유행했던 다카포 아리아는 A를 부르고 B 부분을 부르고 그리고 B 부분의 끝에 다카포 표시가 되어 있어서 다시 A로 돌아가서 A의 끝부분에 붙어있는 피네 부분까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리아를 말합니다. 근데 어느 책에 보면 다카포 아리아라고 붙어 있는데 실제로 악보에 보니까 달세뇨라고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라는 건데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왜 달세뇨가 붙어 있느냐? 앞에 레시타티브가 있기 때문이죠. 앞에 레시타티브 때문에 다카포가 아니라 달세뇨가 붙어 있다고 해도
앞에 세뇨 표시가 붙어 있기 때문일 뿐 얘가 그렇다고 해서 달세뇨 아리아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카포 아리아라고 이름 부르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세뇨 아리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달세뇨라고 붙여놓은 것은 앞에 레시타티브가 있으니 다카포가 원래 맨 앞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카포라고 썼든 달세뇨라고 썼든 그건 아리아의 맨 앞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지 레시타티브가 있는 맨 앞까지 돌아가라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리아의 명칭은 언제나 다카포 아리아입니다. 다카포 아리아는 A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악보에서 다카포 알피네라고 하는 표시는 다카포 아리아의 A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달세뇨 알피네라고 하는 교과서 역시도 A 있는 대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하나도 다른 뜻이 아니다. 듣죠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똑같은 이야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레시타티브는 빠르게 자신의 감정 같은 것들을 그냥 거의 즉흥에 가까운 음에 담아서 노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즉흥 아니고요. 작곡가가 써주는 대로 노래를 하는 거지만요. 그래서 가벼운 통주저음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를 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주저음에 맞추어서 반주를 하게 되고요. 오케스트라 반주는 아리아로부터 주로 시작이 됩니다. 레시타티브는 되게 통주저음으로 반주를 하고 아리아부터 뭐로 반주한다? 오케스트라 반주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반주를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세세한 조성에 관한 뭐는 하지 않겠지만 선생님들하고 한번 시작은 해볼게요. A가요. F 메이저에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A가 F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빰빰빰빰빰 딴딴따따따단 해갖고 그 다음에 근데 선생님들 중간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F 메이저로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자꾸만 B 플랫을 떼려고 하죠. 무슨 조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C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5도 위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F 메이저에서 C로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C 플랫을 주어서 붙이면서 F로 와서 띠라란 하면서 와서 F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F에서 C로 갔다가 다시 F로 오는 A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셨습니까? A 부분이 F에서 시작했다가 5도 위 C로 갔다가 다시 F로 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B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D 마이너에서 시작을 하죠. 감정의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D 마이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D 마이너에서 시작을 해서 잠깐 어디로 온다? A 마이너에서 살짝 끝이 납니다. 중간에 살짝 조성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마지막에서 끝날 적에 A 마이너에서 끝이 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려고 하는 건 무엇이다? 감정의 대조. F 메이저에서 D 마이너로 그리고 A 마이너로 마치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조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다시 A로 온다. 얘가 되게 메이저에서 나왔다. F에서 C로 갔다가 F로 다시 오고 그리고 얘가 D로 갔다가 뭐 A로 갔다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다시 F로 왔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이 부분이 문제죠. 어마어마한 장식을 붙여서 화려하게 변주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레시타티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다카포 아리아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고 이게 어디에 나타난다? 바로 17, 18세기 바로크 오페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18세기 오페라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18세기 오페라로 오페라 리날도, 오페라 세리아의 작품을 하나 보셨고요. 이미 얘는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네,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고 정말 꼼꼼하게 시험 문제 많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도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7세기 말부터 18세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18세기 오페라 보시면 17세기 말부터라고 얘기하는 게 나폴리 오페라 때부터 아주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주 많이. 그래서 이때 많이 나타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A 다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복되는 A 다시. 그래서 돌아온 부분이 특히 많이 기교를 뽐내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원조가 아닌 부분, 그 원조가 아니어서 요 악곡이 지금 악보가 그래서 일부러 프린트를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십사라는 정도로만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악보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순도르마인데요. 투란도트입니다. 저희가 앞에 선생님들 그 앞에 3개가 업로드가 될 텐데 천재고등학교, 미래의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과 생활, 음악 연주와 창작이거든요. 3교과서에 네순도르마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이 부르기도 힘든 노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노래를 감상곡으로 해야 될지 가창곡으로 해야 될지조차 지금 되게 헷갈리고 있는 중인데요. 선생님들 이 오페라는요. 1920년대 작품이에요. 굉장히 의외로 20세기 작품이고요. 이 오페라는 투란도트라고 하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페라에서 등장을 하는 아주 유명한 테너의 아리아고요. 하여튼 뭐 그 정도만 일단 잠깐 좀 그냥 구경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유명한 악곡이어서 이런 곡이 있다 정도만 좀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좀 보시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선 좀 잠깐 쉬고요. 저희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